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미국 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몇 시간 전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에 연방 하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죠. 네,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제가 그 낙태 관련해서 상당히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 참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연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낙태를 허락하는 법안에 대한 이제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과는 218대 211로 통과가 됐는데 보면은 이제 그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네. 민주당 의원 한 명, 텍사스 출신의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표 차이로 218대 211로 통과를 했는데 이 법안이 만일 법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연방 대법원이나 이제 주 의회들이 낙태에 관련된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주에서 지금까지 주 정부들이 시도해온 낙태 금지법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그러니까 이 임신한 후에 약 6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태아의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감지되는 그 시점부터는 낙태를 금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만드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것을 그 7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통과시킨 로 비 웨이드의 판결 내용을 codify 연방 법화해서 연방 법으로 이걸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게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이 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원이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것을 법화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대선에 출마해서도 공약으로 자신이 내세웠으니까 분명히 이제 서명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상원입니다. 상원이 지금 이제 50대 50이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지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러버스터를 할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있어야지 가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이제 50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10명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지금 하원에서 나온 표결 결과만 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고 공화당은 완전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의 지금 캐릭터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통과시킨 이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장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 비 웨이드의 그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게 사실 좀 무서운 법안이에요. 원래 미국에는 이 낙태를 뭐 금지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법제화된 내용은 없잖아요. 예, 우리 이제 한국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그 낙태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상대 미국보다도 더 심한 그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이 미국의 헌법 정신도 그렇고 이 독립 선언문에도 보면은 미국의 근본 정신은 이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정부에서 오는 것이 정부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리에이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깔려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낙태를 이제 금지해 왔지만 그 73년도 그 첫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낙태를 원하는 사람 그분들의 생각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을 보호하겠다 여성의 이 개인 생활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법화를 시도하다가 법이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대법원을 도구로 사용해서 대법원에게 그렇게 판결을 받아낸 거죠. 네. 13년대 판결을 받아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7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그 낙태를 허락해 주면서 한 가지 컨디션을 붙인 게 그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viability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태아가 이제 정상적인 그 10개월에 혹은 9개월을 채우고 나오지 않고 그 이전이라도 나왔을 경우에 그 산모의 몸에서 나왔을 경우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대해서 이제 의료 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연방 대법원이 그 당시에 컨디션을 붙인 것이 뭐냐면은 second trimester 6개월 임신 후 6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이제 낙태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컨디션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viability에 대해서 이제 주들이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낙태를 금지시키는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임신이 된 후에 15주 이상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6주가 임신 후 6주 지난 후에는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어느 시점부터가 낙태가 불가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주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그것을 이번 주에도 보면은 그 미시시피 주가 미시시피 법무장관이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법안 낙태 금지 법안 15주 이후에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그 법안이 법적으로 도전을 받고 연방 대법원은 아니지만은 연방 그 하급 그 법원에서 그걸 효력을 금지시키는 이제 그 판결을 받았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시시피 주의 법무장관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연방 대법원에다가 좀 그 73년도에 그 판결한 그 대법원이 판결한 그 판결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달라 설명해 달라 이게 합법적인지 우리가 볼 때는 합법적이지 않다.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 법안이니까 판결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오랫동안 상당히 이제 대법원이 침묵하면서 내부에서 대법관끼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심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토의를 하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12월 달에 대법원의 그 심의 캘린더가 스케줄이 나왔는데 보니까 12월 1일 날 올해 12월 1일 날 지금부터 한 두 달 후죠. 12월 1일 날 대법원이 그러면 그 미시시피가 제기한 그 안을 우리가 한번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oral argument라고 하면 한국말로 하면 구두심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대법관들 앞에서 이제 oral argument를 하죠. argue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친 후에 대법관들이 오랫동안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후에 이제 결과를 내놓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12월 1일 날 oral argument가 되면은 내년 여름쯤에는 이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한 이제 표결을 끝내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지금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3명의 대법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이제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대3 정도로 혹은 5대4 정도로 기울어진 대법관들의 그 비율 진보와 보수 성향의 비율 때문에 그 13년도에 그 판결된 그 로 비 웨이드의 그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번 대법원에 의해서 그런 걸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텍사스 주에서 만든 그 낙태 금지법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했던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판결에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낙태 관련한 법안이 대법원까지 간 거는 뭐 로비 웨이드 이후에 없는 거죠 지금. 한 번 있었죠. 그 7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있었고 네. 그 후에 한 20년 후에 19년 후에 1992년인가가 이제 그때도 다시 한번 73년도에 그 판결이 를 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그 판결을 한번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지금부터 30년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 로 비 웨이드를 대법원이 뒤집을 것인가 그 판결을 뒤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네.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잘 받아주지는 않았죠. 로 비 웨이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 요청에 대해서 거의 이제 받아주지 않았고 이번에 받아준 미시시피 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 내부에서 상당히 그 논쟁이 많았던 거로 그 대법관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워낙 많은 안들이 그 요청들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다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상당히 내부에서 서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의 그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을 함으로 인해서 대다수 상당히 큰 그 숫자의 6대4 혹은 6대3 혹은 5대4 정도로 보수 성향의 그 대법관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방 대법원의 이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비 웨이드 법안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언론은 좀 예상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좀 무리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임기 말기 때에 굉장히 그 마지막 그 한 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가 공화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이제 이거거든요. 로 비 웨이드를 이걸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 이 대법원의 판세를 만들어 놓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판결된 것도 보면은 공화당 의원 하원은 전원은 이제 이 법안에 반대를 했고 네. 민주당 의원은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을 한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진영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화당 측의 의견에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낙태를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공화당이 우리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당이 보호해주는 공화당이다. 거죠.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이번 미시시피주의 이 낙태 관련 법안은 좀 뒤집힐 기대를 아무래도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아마 대법원이 내년 여름쯤에까지는 이제 판결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겁니다. 특히 국민들 가운데 이 낙태를 찬성하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죠. 여성의 선택을 보호해주자,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주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좋게 들리는데 그러나 이제 그 반대 이슈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태아의 모습으로 있는 생명이 죽여진다는 거, 생명을 잃는다는 거, 그것이 낙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저쪽의 증영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마 대법원 그 법관들에게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대법관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면은 이제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표결을 하거나 이렇게 판결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낙태 이슈가 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이모셔널한 이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한, 내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치열한 그런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인 텍사스주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텍사스의 그 법이 9월 1일 이번 달 9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효과가 바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텍사스에서 낙태 시술하던 분들이 연방 대법원에 가서 신속하게 이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이제 막아달라라고 다시 한번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선 이유가,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의 주민들이 낙태를 위해서 다른 주로 수백 마일 동안 운전해 가서 이렇게 낙태를 받고 온다 이런 식으로 너무 불편하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번에 지금 오늘 아침 표결한 후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연방 의원은 그랬네요.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여성의 freedom for women, 여성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it's about the death for babies. 이 아이들의 태아들의 목숨을 잃는 죽는 그게 관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법의 이름이 뭐냐면은 Women's Health Protection Act.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 공화당 쪽 의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 법이 아니고 그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서로 양쪽 진영에서 이 법을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른 것이죠. 그렇네요. 한쪽은 여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네. 한쪽은 아기의 입장을 또 주장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꾸준하게 그 태아는 보호받아야 될 생명인 것을 그리고 태아를 해치는 경우에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을 하고 리서치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사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 낙태에 대해서 프로 초이스의 입장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 입장을 굉장히 나는 강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거 했다. 나는 그걸 정말 잘못한 것이었고 회개한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낙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특히 또 고맙게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가치관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지금 미국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이제 들으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번 법안은 내가 볼 때는 그 상원에 가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제 꾸준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시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미시시피에서 연방 대법원에 판결을 요구한 그 법안의 판결 그 사항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쯤, 그러니까 내년에 한 여름 때쯤 되면은 그때까지 굉장한 아마 시끄러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낙태 관련해서 이번 주에 국내 뉴스가 아주 뜨거웠는데 또 다른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있죠. 민주공화 양당이 이 데트 실링 부채 상한선 설정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데트 실링이라고 그러면 이제 실링이라면 이제 천정이죠. 그러니까 뎁이라면 이제 빚이요, 부채죠. 부채가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워싱턴 정가에서 시끄러운 이슈가 이제 이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방 정부가 돈이 떨어진다.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 양쪽에 이제 이것은 의회가 가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의회가 의결을 못하고 이 마감일을 이제 지나서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뭐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가 못 나간다든지 혹은 이제 그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이제 내셔널 파크라든지 그러면 요세미티라든지 이런 파크들을 클로즈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채 그 상한선이 꽉 찼어요. 이제는 돈을 이제 더 빌려야 되는데 연방 정부가 자기들이 그 하는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의회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공화당은 너희들 지출이 너무 심하다. 너무 이렇게 이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책임감이 없이 연방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의회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원도 뭐 이렇게 50대 50이긴 하지만은 부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51대 50이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뭐 힘으로도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의 생각은 그 공화당에게 자꾸 압박을 넣어서 이게 이 뎁실링을 올리는 이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 공화당의 일부 의원이라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프레셔를 넣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다한 지출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들만 지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냐면은 이제 그 제가 몇 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그 연방 그 정부의 예산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보면은 매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적자 예산이거든요. 수입은 당연히 이제 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세금이죠, 수입이죠. 그러나 지출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국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그 사항들이 있는데 이 매년 들어오는 tax revenue의 지출이 한 30%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데피시트이 빌트인 돼 있으니까 매년 이제 부채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난 한 60년 동안에 한 80번 정도를 뎁실링을 이제 올렸어야 했어요, 의회가.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설명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의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채 빚이 총 $28 trillion.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28조 달러 그렇죠? 예. 근데 이 연방 정부의 매년 수입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수입 예산이 텍스 예산이 $3.4 trillion. 그러니까 한 뭐 거의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1년에 세금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이 연방 정부의 수입의 거의 8배가 지금 현재 국가의 부채입니다. 800%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국가 부채 규모가 이 미국 경제 GDP 미국 전체의 경제보다 더 커요. 이 GDP가 21 trillion 달러이고 부채가 28 trillion 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숫자가 우리 trillion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 국민 한 명당 이 국가의 연방 정부의 부채를 국민 한 명당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면은 한 명당 85,000불.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텍스를 누구나 다 내지는 않습니다. 한 반이 텍스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텍스페이어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 한 명당 국가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23만 불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제 와이프도 세금을 내니까 우리 둘이 합하면은 거의 50만 불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이제 빚이 있고 정부의 빚이 있고 그리고 매년 연방 정부의 예산 중에서 10%가 미국의 그 부채에 대한 이자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10%가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빚을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5 trillion 달러 그 우리는 스펜딩 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버짓 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은 그 안에 내용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용이 확실하게 다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유럽식의 그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기를 원했던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불법 이민자들 체류자들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합법화 시켜주는 네, 신분을 또 주고. 예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 생각은 이 법안은 공화당을 한 명도 찬성 안 해줄 테니까 네. 공화당의 힘만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버짓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산안의 경우는 법이 보면은 예산안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 한 정당이 이렇게 상원회 같은 경우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은 50표만 가지고도 이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펜딩 빌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버짓 빌이라고 자꾸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작년과 올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한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큰 이 지출의 규모가 크다고 이제 반대하는 그 목소리가 있으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분들을 이번 주에 모아놓고 이제 물어보는 게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 가격표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말을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 거기 이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층의 생각이 이제 좀 드러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이게 뭐 얼마의 국가 부채를 더 늘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책임감 없는 그런 이제 아닌지에 대해서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정치 몇 년 하면 그만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3.5 트릴리언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이제 국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3.5 트릴리언이라는 것은 억지로 이 사람이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축소시켜 놓은 그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5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다는 그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고 그리고 거의 10년마다 이것이 10년 후에 이 법안이 시작하는 이 복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다시 계속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매 10년마다 5 트릴리언 달러가 더 이제 지출이 돼야 되는 더 지출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뎁슬링에 대해서의 싸움은 그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게 조금 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살림을 하려고 하는 공화당.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나 사회주의적인 그런 물론 이제 이런 그 국가의 부채가 없고 재정이 넉넉하고 세금이 많이 그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그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출을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시도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올리려고 민주당의 별명은 tax and spend거든요. 네. 세금을 막 올려서 지출을 해버리는. 그런데 그 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IRS 국세청의 직원들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텍스 아릿을 세무조사를 더 많이 하겠다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를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통과되면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탈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이게 국세청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현안에 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